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파트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파트를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부동산 중개 실무입니다. 이 중개 실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맨 앞에 여러분들 교재, 자, 129페이지 총설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개업과 관련된 중개계약, 중개업 경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보고는 넘어가죠. 자, 129페이지 보면 총설 부분에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활동상 출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개 실무는 이렇게 돼요. 자, 중개계약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되죠. 중개계약이 중개실무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중개완성은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출발점, 종료되는 시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그럼 중개 출발점으로는 중개의 접수 4번이겠네요. 자, 중개 의뢰. 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게 청약이죠. 그러면 이거를 접수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죠. 그러면서 중개계약이 성립되죠. 그래서 4번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다음 중 중개 3요소 뭐 있죠? 소개시켜주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의뢰인, 그리고 물건 있죠? 물건. 그래서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이렇게 세 가지를 중개 3요소라고 그래요. 자,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행하는 중개실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다 보니까 일단 그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약 체결 이후의 내용이죠.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는 자, 계약 체결 이후에 개업공개사의 의무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하나의 실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 다음 중 중개활동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거래조건 교차. 일단 보죠. 그 절차로 보면 답은 2번이에요. 자, 중개의뢰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사 확인하고 거래조건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2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및 중개업 경영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계약의 특징을 써라 이런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개계약은 자, 분료식 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계약, 리얼은 아닙니다. 비전형계약이고요. 위임계약과 유사하고요. 유상이니까 무상 아니겠죠? 요물 아니고요. 낙성계약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은 뭐뭐뭐다. 일단은 리얼, 비읍시, 리얼, 전형계약, 비읍, 무상계약, 시읒, 요물계약 세 가지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중개를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개를 접수는 소위 말하는 뭐냐? 리스팅입니다. 중개를 접수는 리스팅. 자, 소위 말해 중개계약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이다.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틀려요.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이거는 일단 맞는 내용이죠. 2번에 리스팅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리스팅 획득 이게 뭐예요? 중개 의뢰 접수죠. 리스팅 획득 중개 의뢰 접수입니다. 그럼 중개계약 이거는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공가, 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공지, 공가, 조사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자, 직접 수집 방법 등의 하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건을 수집할 수 있고요. 자, 중개의뢰 접수 시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여 중개료를 명확히 한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요거는 일단은 작성할 의무 자체가 일단 없어요. 작성할 의무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요 4번이 틀린 거죠. 5번에 개업처기, 개업공개사는 개업식,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직접 수집 방법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3번에 다음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에 따른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서면화 유형, 문서로 하는 것과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이런 걸 체결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물건 정보가 정보망에 공개되므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량한 물건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서면 유형하셨을 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문서로 확정되어 개업공개사와 은행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3번 부분. 문서로 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4번에 개업공개사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부동산 중개 및 거래의 자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 신뢰도가 제고됩니다. 그래서 자주적 통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유통시장의 정비 및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을 보면 부동산 중개 과정을 나타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용 절차인데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이용 절차예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이용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크로 영역을 확대한다. 자, 그 다음에 뭐 개업공개 사이에 부동산 정보 공개, 전속중개 활성화, 자, 협동체계 우측, IT 활용 이렇게 있는데요. 자,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은 에스크로 영역이에요. 자, 이거는 정보망이라고 하는 통신망이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고 개업공개 사이에 그 다음에 이런 정보망은 전속중개 계약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체계 우측, IT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에스크로 영역 확대 이거죠. 5번에 다음 중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고 했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의 개념이 뭐예요? 셀링 포인트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셀링 포인트란 뭐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그러면 그 권리 취득 의뢰인 구매자죠. 자, 매수나 임차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인데 이거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근데 이 장점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도 나눠지죠. 자, 보죠. 기억에 거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적이죠.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높다. 경제적이고요. 임대료가 싸다. 경제적이죠. 등기상 증명 소유권이 진정하다. 법률적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다. 마찬가지 법률적. 매매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경제적. 건물의 시설이 최신형이다. 기술적. 가격이 싸다. 경제적. 허가받는데 지장이 없는 곳이다. 자, 허가받는데 건축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향후 다시 매매할 경우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투자 가치죠. 경제적. 자,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기억, 의리을, 미음, 지읒 이렇게 네 가지가 법률적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자, 6번에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왜요? 노후화되니까. 이번에 부동산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므로 각각의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다. 부동산은 자, 다양한 특징 가진다. 그 셀링 포인트도 개별성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상품으로 지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누구한테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공의 질, 기초공사, 저렴한 매도 가격은 대표적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시공의 질과 기초공사는 뭐야? 이거는 기술적이고요. 저렴한 매도 가격은 경제적이죠. 어떤 고객에게는 만족을 주는 요소가 어떤 고객에는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떤 고객은 자, 고객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에 보면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1번에 주택의 경우에는 집안의 견고성, 쾌적성, 교육권,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이 셀링 포인트로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는 중개대상을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 의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의뢰인의 성향을 분석해 줘야 돼요. 소득 수준을 분석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건물의 동선 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경제적이죠. 근데 동선은 뭐예요? 기술적이죠. 3번에 틀렸네요. 4번에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너무 많이 설명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두세 개로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고객인 의뢰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특징, 요게 바로 셀링 포인트죠. 자, 8번에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셀링 포인트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파트는 동선 조망, 1번이 맞네요. 자, 아파트에 관련된 동선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조망이 좋다, 이런 것들이죠. 상업시설은 이건 토지의 비용들은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상업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배우지, 창고는 교통, 단독주택은 물론 교통도 중요하지만 쾌적성이 우선적이죠. 농지는 비옥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옥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서는 농업용수도 있지만 비옥도 단어의 셀링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에 다음 부동산의 중개활동 중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셀링 포인트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것도 참작하라. 자연적, 인공적인 것 모두 참작하고요. 건축공법과 최신 설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기술적 측면 셀링 포인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일단은 소멸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특성상 부동산은 개별성을 강하게 띄어 있으므로 중개 물건에 따라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된다. 자, 지금 개별성 때문에 다양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단점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확인해 줘야지만 되죠.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과 거래규제, 이거는 법률적으로 셀링 포인트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용제한과 거래규제가 없어야지만 셀링 포인트, 있으면 오히려 단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죠. 다음 셀링 포인트, 자, 중개대상물의 특징 분석, 셀링 포인트에 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택, 아파트, 대지의 특징은 한계가 명확하다. 자, 한계가 명확한 게 아니죠. 주택, 아파트, 대지의 특징은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한계가 무한하죠.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전망, 맑은 공기, 조용함, 이것도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에 속한 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뭐냐면, 자, 중개대상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일반적 특징은 이렇게 이 주위의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 특징은 문 열고 들어가서 여 안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는 일반적 특징, 여기 거는 뭐예요? 개별적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주택의 입지에 대한 특징 분석을 할 경우 우선시되는 것은 배우지다. 주택은 쾌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해줘야죠. 배우지는 상업지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 강함으로 특징 분석을 달리해주는 것이 좋고, 자, 의뢰인의 수준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생활 양식과 소득 수준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 최근 연도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10몇 회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11번 문제 보죠. 다음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중개업 경영은 자, 경영관리 이론에 빈곤하다.
수혜자 공급자가 비노출적이고 비고정적이다. 고객의 의사일지 유동적이다. 자, 이건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하다.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도 일단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인사관리 비중이 높고 과다하죠. 그 다음에 기획과 통제가 곤란하고 순수익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중개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전에 의외로 좀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좀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237페이지에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작성 실무 보죠. 자, 일단 중개대상 조사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을 대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보죠. 여기에 보면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건축대장 확인해서 조사한다. 자,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일단은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을 통해서 확인한다. 권리관계는 뭘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 건폐율, 용적률 사항은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시군조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 방법. 자, 비선호시설의 입지조건은 직접 가서 확인해 줘야지면 되는 거고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관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관서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도 확인해야 된다. 자, 권리 취득 조세도 당연히 확인할 사항이죠. 이전 조세가 아닌 취득 조세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상 증명서와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진정한 권리자 여부는 뭘 통해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도 부족하다면 등기부증 소여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다면 국산의 지방세 납부 여부도 확인하고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3번에 보면 자, 일단 개업공개 최소한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등록 대조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처가 이것만 소지했다고 해서 대리권을 부여한 건 대리권을 받은 것은 아니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하였다면 자기의 주택 처분 시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처가 매도할 때, 자,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신분증 갖고 있다고 해서 위임한 것은 아니죠. 자, 3번에 보죠.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쌍분, 단분, 다른 분묘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닌 설치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분묘기지권 부분에서 보면 자, 이런 분묘기지는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남의 토지에다는 거죠. 이렇게 분묘가 있는 수호봉제사의 권리만 있을 뿐 이걸 절개가지고 시신을 하나 더 묻거나 아니면 여기다 쌍분, 봉분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렇게 할 권한은 없다. 수호봉제사 권한까지만 있는 부분입니다. 자, 리은의 실제상 소유권의 입증이 어려우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리은은 맞아요. 시효 취득을 내 땅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으로 성립하고 전세권자가 당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법적 효력요건이 아니다. 자, 등기만 하면 됐지 인도요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뭐 농지임대차 마찬가지도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전세권은 인도가 필요 없죠. 자, 리을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토지의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지자가 성립된다.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지어졌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위험해.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매수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토지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된다. 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됐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이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니까 당연히 이걸 뭐 해줘야 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조심해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미음 부분, 비읍 부분, 유치권자는 누구에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경매로 매각되었을 경우 마찬가지다.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경매 때도 마찬가지고. 자, 비읍 부분 맞고요. 시옷에 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해야 되나?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남은지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만 전대차 기간이죠. 그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기역, 리을, 시옷. 자, 그 세 개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재지 지문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형 땅의 모양이에요. 자, 지형 땅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 지형과 관련된 부분은 땅의 모양,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지적도 갖고 확인해도 됩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적도임을 통해서 지형은 현장 확인과 그 다음에 지적도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경계는 지적도임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대장이 아니죠. 이은혜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디귿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한다. 자,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다릅니다. 뭘 기준한다? 건축물 대장. 면적은 사실관계였다는 대장을 기준한다.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에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의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되진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필 토지로 등록됐다면 이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나 임야에 그려진 경계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말 체험용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촌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하죠.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초본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일단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등기부 원래 등초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공부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대장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서 확정된다. 자,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일단 공부상의 면적 있죠? 경계에 의해서 확정되게 되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필의 토지가 공간정보를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자, 분할 효과별. 이게 지금 분할이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 등기에서 분할이 먼저 이루어졌다. 효력이 없어요. 자, 분할은 먼저 공간정보법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등기부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에 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의 개업공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해 조사 확인해야 하는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 기사 외 미공식 권리도 포함됩니다. 당연하죠. 등기부뿐만 아니라 미공식 권리관계도 조사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죠.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할 권리관계 중에는 해당 당해 중개대상물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당연히 등기부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등기상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지적공부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 나타나지 않은 권리는 현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지적공부나 자 여기서 일단 보죠. 이게 지금 틀린 거죠. 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틀린 겁니다. 자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일단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는 대장이 아닌 현장 확인을 통해서. 4번에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등기상 증명서, 신분증, 등기빌증 소여부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책임있는 자라 할지라도 처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취소됐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에 다음 개업공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 올바른 설명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에 토지대장 면적과 등기상 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토지대장상의 기재사항을 기준한다. 면적이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죠? 대장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에 관하여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상 증명서 주로. 자, 인적사항 권리관계죠. 소유자사항입니다. 소유자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등기부가 우선이 되죠. 토지의 소재와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서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소재지면 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등기상 증명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자, 8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한 개업공개서의 확인 설명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측량이나 지적도와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문은 없으며 또한 개업공개사도 경계를 확인함에 측량의 방법을 확인할 의무 없다. 자, 일단은 매수인은 측량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 의무 없고요. 개업공개사도 측량으로서 경계를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경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확하다 그러면 너네들 측량해봐라 그러면 되는 거죠. 이번에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 이름 등록 특정되며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까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자, 일단은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적공부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이게 그 지적공부에 그려진 경계대로 그 대상이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3번에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해서 확정된다.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즉 기술적 착오로 한다라고 한다면 자 3번 부분은 일단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상의 경계가 도면상의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지만 기술적으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경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실제 경계가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4번에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해서 증축한 건물 부분이나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을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민법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추 등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신축 건물이죠? 그럼 대장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등기부 자체가 일단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옳지 않은 것은 자, 등기에 관해서 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등기 경우는 이건 보존등기 관련된 부분이죠. 보존등기를 이중등기를 했다면 선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없는 한 후등기가 원인무효에 귀착될 수밖에 없죠. 등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특심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속 경매 판결 이건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죠.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5번에 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로 법률에 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용지 중 동괴선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별괴선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인데요. 동순별접이에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뭐예요? 접수번호 이렇게 되죠. 자, 이놈은 공시법에서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보죠. 경매, 요거는 중개대상물인데요.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목적물은 하나인데요. 이게 법원과 매수자 사이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고 있다면 경매 대상입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에서 끼어들 수 없죠.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 등기한 부동산 이거는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경매 등기가 있는 거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부분을 보면 경매 등기가 있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등기제도는 공신력 인정 안 되죠. 공시력만 인정되니까 자, 등기부에 없는 사항도 확인해 줘야 돼요. 3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은 중개대상을 한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굶어 죽어요. 하자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준다면 하자 없는 부동산이 몇 개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권리 분석에 의해서 하자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면 되겠죠. 4번이 맞고요. 물건의 특실변경의 등기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 기재 사항만 믿고 알선한 개업공개에서는 권리분석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등기부만 확인했다면 권리분석 제대로 못한 거죠.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반드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243페이지의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